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하.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지금 현충일인데, 지금 오늘은 이제 종목 분석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제 구독자가 뭐 얼마 안 되지만, 제 구독하신 분들 딱 보면은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그 영상, 그 종목 분석 영상을 뭐 많이 보시고 구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종목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다가 그 제 종목 분석해 놓은 영상 보고 투자 그 분석한 게 마음에 들어서 구독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 종목 분석 영상은 아니고 시황 위주로 이렇게 종목 섹터 위주로 했는데, 종목 분석 영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영상, 물론 제가 좋게 보는 거를 종목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이 주식을 좀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한쪽 방면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재무 구조도 보고 투자 포인트도 보고 뭐 차트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입체적으로 좀 한 종목을 한 15분 내외로 좀 하는 거를 좀 찍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아. 내가 저기 유튜브 보는 사람이라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좀 도움이 됐다고 싶으신 분들은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좀 꾸준히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자, 일단은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휴비츠라는 종목, 이게 헬스케어 안과 안경점 관련 의료기기 소형주예요. 이쪽이 의료 정밀 소형주인데, 시가총액이 2170억이고, 자, 시가총액 2170억. 자, 항상 주식을 볼 때 주가를 보지 말고, 1870억, 아니야, 얼마지? 2170억. 주가를 보지 말고 항상 시가총액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제 종목 분석 영상 올리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뭐 물론 좋게 보니까 갖고 온 거겠지만 최종파 투자 판단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거는 진짜 투자 포인트가 맞고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목표가 이렇게 손절가 정해가지고 뭐 분할 매도 한 두 번 매수 두 번 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이 종목 샀는데 왜 안 오르냐 뭐 이런 것도 가끔씩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고 판단하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투자의 포인트는 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휴비츠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휴비츠는 이제 18,000원, 시가총액 2170억이죠. 자, 차트는 좀 이따 보고, 자, 이 종목은 원래는 본업이 20년 된 기업이에요. 이게 본업은 안과형 우리 검안기라고, 우리 가면은 이 안경점 가면 시력 측정하고 이게 막 그런 거 있죠. 검안기, 그리고 렌즈 가공기, 우리 눈의 망막을 진단하는 망막 단층 촬영기, 뭐 검안기 이런 게 있어요. 주력은 그쪽이고, 검안기, 렌즈 가공기, 리플렉터, 뭐 이렇게 안과나 저기 안경점에서 쓰이는 의료기기가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국내 1위 글로벌 3위. 국내 1위 글로벌 3위. 요즘에 여러분들 안과 안경점 의료 장비 제조 기업.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료 장비 시장이 수출이 잘 되는 거 아시죠? 지금 1, 2, 3, 4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헬스케어 쪽에서 그 미용 의료기기, 뭐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같이 요런 이렇게 피부 땡기는 그 시술하는 거 있잖아요. 피부과에서 그런 게 미국이나 뭐 유럽, 남미 특히 브라질 요런 쪽으로 수출이 잘 된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쪽은 좀 단점이 뭐냐면 수출은 잘 되는데 수출이 잘 되니까 주가가 좀 올랐어. 근데 휴비츠는 이제 이 미용 쪽, 피부 미용 쪽은 아니고 안과 쪽이에요. 눈 쪽. 근데 이제 안과에서 현재 디지털 덴티스트리 치과용 장비 치과용 의료 장비 시장으로 신규 진출 올해부터 요거를 이제 그래서 사업 다각화 노력 중이라는 거예요. 투자 포인트, 그죠? 그래서 현재는 안과에서 국내 글로벌 요쪽의 장비, 의료 장비 쪽 1등인데, 요쪽에서 디지털 덴티스트, 치과용 의료 장비 시장으로 좀 넓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 4월에, 치과용 3D 프린터 제품 신규 출시, 그리고 10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에 치과 제품 전시회 에서 구강 스캐너 시제품을 공개했다. 이것이 올해 10월 출시 예정. 요 구강 스캐너가 요 시장이 크거든요. 요 구강 스캐너 시장이 커져요. 근데 요 구강 스캐너를 우리나라는 지금 메디트라는 회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메디트라는 회사가 꽉 잡고 있어. 근데 요 구강 스캐너 시장이 최근 경쟁사 보면 5년 만에 900% 성장, 900% 성장세. 그러니까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거예요. 뭐가? 이 구강 스캐너 시장이. 그럼 구강 스캐너가 뭐냐? 저도 뭐 치과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했겠죠. 좀 한번 해보면 요 구강 스캐너가 저도 이제 여기 그 치과 의료 전시회 갔다 온 사람의 블로그를 보고 제가 안 갔다 왔으니까 그 사람의 블로그를 좀 보고 좀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현재 국내 구강 스캐너에서 메디트가 독주 체제야. 근데 휴비츠가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든 거죠. 후발주자 뛰어드는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구강 스캐너가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몇 %나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휴비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구강 스캐너 시장이 커가는 건 알겠어. 근데 휴비츠 니네가 과연 얼마나 이 메디티라는 회사를 니네가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5월 23일인가 4일날 전시회 때 공개를 했나봐요. 시제품을 공개한 거죠. 시제품을. 근데 요런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스캐너, 요게 이제 릴리베 스캔이라고 구강 스캐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게 입에다 딱 놓고 이렇게 쭉 이제 말 그대로 스캔하는 거. 스캔. 입의 구조 이렇게 치아를 스캔해가지고 나중에 치아를 이제 본을 떠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 임플란트나 이쪽을 이쪽 틀리나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본을 떠야 되잖아. 그래서 본을 뜰 때 요 스캐너랑 3D CAD를 이용하나 봐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봐. 그래서 요게 이제 모양도 좀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경쟁사보다 좀 더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력은 뭐 모르겠어요. 일단 가격이 조금 더 요 메리트라는 이 경쟁사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구강 스캐너 시장이 커지는 건 맞죠. 근데 경쟁 업체가 이 메리트라는 기업인데, 메리트라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 기업을 MBK 사모펀드가 최근 2조, 이게 중요해. 2조 4천억에 매수했습니다. 매수함. 비상장사예요.
요 메디트라는 기업이 이 구강 스캐너 시장을 우리나라 꽉 잡고 있는 회사인데 마진율이 50%예요. 마진율이. 그러니까 만약에 2천만 원에 팔면 1,000만 원이 남아. 그러니까 마진율이 엄청 세요. 그래서 마진율이 세니까 요 마진율을 보고 돈을 벌려고 이 메디트라는 기업을 이 MBK 파트너스라는 요 사모펀드 유명한 회사죠. 오스템 임플란트를 인수한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요 회사가 오스템 임플란트도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근데 2조 4천억 인수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을 높게 보고 베팅을 한 거죠. 근데 휴비치의 시가총액이 얼마? 2,170억. 거의 10배 차이 나죠. 그죠? 근데 이 구강 스캐너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자, 구강 스캐너 시장이 커간다 그랬잖아요. 구강 스캐너를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가 상장사 중에는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휴비츠랑 레이가 유일하고, 비상장사 메디트가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요 메디트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디트의 그 구강 스캐너 시장, 요 마진이 높으니까 요거를, 요 메디트의 점유율을 요 휴비치랑 레이 아시죠? 레이는 이제 그 치과에 안면 CT를 이렇게 하면서 안면 스캐너를 하는 이 안면 스캐너를 만드는 요 안면 치아가 아니고 안면 CT 요런 걸 하나 봐요. 이 디지털 임플란트 할 때 이 레이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레이는 저는 관심 없고 일단 휴비치를 보는 거예요. 레이는 좀 시가총액이 좀 높을 걸. 얼마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지? 근데 레이는 실패했대. 지금 시가총액이 5,300억이에요. 그죠? 얘도 높아. 지금 시가총액이 5,300억입니다. 5,400억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는 것보다는 시가총액 레이도 주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레이는 뭐 일단은 실패한 듯한 이게 레이는 만들었지만 시장에서 잘 안 쓴대요. 뭔가 안 좋은가 봐.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메디트라는 회사에 비빌 수 있는 경쟁 업체는 이 상장사 중에서 휴비치가 유일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온다? 10월에 나온다. 10월에 구강 스캐너가. 그래서 여기다 10월에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요거를, 근데 나는 전시회를 안 갔다 왔는데, 전시회를 갔다 온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난 안 갔다 왔으니까 메디트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더 좋아 보인다. 이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구강 스캐너의 수준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말했어. 휴비츠 투자할 때 핵심은 결국에 휴비츠의 신제품 구강 스캐너가 시장에 통하나 안 탈려. 만약에 통하면 마진율이 한 40% 되겠죠. 메디트가 마진율이 50%야. 그러면 메디트보다 싸게 팔 거 아니야, 구강 스캐너를. 메디트보다 싸게 팔아야 시장에 진입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진율 한 30%, 40% 잡아도 괜찮죠. 그래서 아마, 근데 구강 스캐너가 나는 얼마인지 몰랐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구강 스캐너가 한 대당 한 2천에서 3천만 원이랍니다. 싼 거는 좀 더 싸겠지만, 외국 기업계 거는 5천, 그래서 5천만 원 수준. 비싸요. 그죠? 비싸. 외국계 거 구강 스캐너는 요렇게 비싸고, 이 메디트 거는 한 2-3천만 원 정도 한대. 근데 여기서 마진은 50% 남긴대. 그래서 1,000만 원, 1,500만 버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죠? 메디트는 요 정도 파는데 여기서 50%를 남겨 먹는 데잖아. 마진이 상당히 크니까.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2조 4천억에 이거 메디트를 인수한 겁니다. 근데 그 시장에 누가 진출한다? 휴비츠가 진출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이 수준이 되느냐. 중요한 거라서 치과 의사들이 이거 구강 스캐너를 구매하기 때문에 한 대당 2-3천만 원이 비싸니까 치과 의사들이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평판이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좀 지금
저도 좀 물어보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까지는 저도 치과의사한테 좀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리고 치과의사들도 잘 몰라. 이거 시제품만 나왔고 진짜 자기들 뭐 안 써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휴비치 거를 안 써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사람 이 전시회 5월달에 전시회에서 갔다 온 사람의 말로는 메디트 거라 어느 정도 비빌 정도는 돼 보인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고 이 사람은 갔다 온 사람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트남 전시회도 갔다 왔나봐. 이 베트남 휴비치의 베트남 전시회도 갔다 왔나봐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전시회 때는 이제 뭐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휴비치의 브랜드가 릴리비스라는 브랜드예요. 릴리비스라는 브랜드인데 요 직원들 보이죠? 요게 이제 3D 이게 치과 이 3D 프린터입니다. 요게 이제 휴비치가 만든 치과형 3D 프린터야. 이게 3D 프린터 아시죠? 이제 이게 이빨 제조할 때 이제 모형 뜰 때 이걸 쓰나 봐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오스비스. 근데 요 이빨을 여러분은 이 턱 이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치과 의사들이나 이제 그 치과 취상사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요거를 대고 이제 여기다 스캔을 쭉 하면은 요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본이 떠지나 봐. 이렇게 되나 봐. 이렇게 화면에 보이나 봐.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한 구강 스캐너다. 그 정도는 아시고 단가가 상당히 높다. 그 정도를 말씀해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릴리비스의 성능에 놀랐다고 저거는 아니에요. 릴리비스 성능 이 사람은 놀랐대. 예.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갔다 온 걸 판단을 하는 거니까. 릴리비스 성능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고 무게도 가벼웠다. 그리고 만약에 10월 달까지 지금 6월이잖아요. 10월 달까지 약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뭔가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래.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10월 달에 정식 출시 시점에는 상당히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저도 뭐 써봤으면 저도 제가 판단할 텐데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3D 프린터의 반응도 지금 독일에서 어느 정도 100만 불 정도 약간 선구매 요청이 들어왔다. 그렇게 나오고 독일과 미국에서도 관심이 좀 크다. 그래서 독일 업체와 미국에서도 좀 바이어들 관심이 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미국 법인을 좀 세워가지고 본격 판매할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오스템도 실패했고 바탁도 실패했고 레이도 실패했고 구강 스캐너 후발주자 뛰어든 업체들 다 실패했는데 휴비치는 왜 이렇게 잘 나온 거냐 물어보니까 레이는 지금 계속 팔고는 있지만 안 팔린다는 거예요. 메디트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레이는 실패했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팔고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팔리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직원이 말한 거는 이 휴비치 기술력은 약간 정맥 광학 기술이 20년 동안 자기네들 노하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을 하네요. 휴비치는 지금 21년부터 이 제품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최종 결론은 메디트보다 동급 더 우수하다. 이거는 이 사람 판단이지만 뭐 일단은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거를 메디트에 비빌 기업들이 없잖아. 메디트를 지금 살 수는 없잖아. 메디트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메디트를 살 수는 없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강 스캐너 기업은 이제 휴비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휴비치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메디트가 물론 지금 꽉 잡고 있지만 조금 비비고 노력을 해서 시장 진입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만 뺏어와도 10% 20%만 뺏어와도 상당히 뭐 이익이나 매출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완전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고 일단은 부딪혀 봐야지 안다. 그리고 이 휴비치의 기술력이 OCT 이 망막 단층을 눈을 이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눈의 그 구조나 이거 깊이 같은 거 요걸 인식하는 게 망막 진단 촬영기인데 요 기술력까지 나중에 내년 내후년에 이 구강 스캔에다 그것까지 OCT 기술까지 접목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좀 더 기술력이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휴비츠를 저도 좋게 보는 게 3D 프린터는 지금 치과용 3D 프린터는 나왔어요. 출시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치과용 치과용 밀링 머신, 그리고 내년쯤에 임플란트 듣고 만들 가능성도 좀 열어두더라고. 그럼 임플란트 요즘에 대박 아닙니까? 요즘에 오스테 임플란트 상장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덴티움이나 덴티스 몇 개밖에 없거든. 임플란트 기업 몇 개 없어요. 덴티움, 덴티스 뭐 이런 애밖에 없거든. 그러면 만약 휴비츠가 임플란트를 내년에 만든다면, 아직은 안 만들었어요. 내년에 만들어서 진입한다면 이건 이거는 잘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기업을 또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 신사업을 넓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휴비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자, 휴비츠 주가를 봅니다. 왜냐면 물론 휴비츠가 일단 1차적인 주가가 오른 건 맞아. 자, 요 11,000원부터 요 17,000원, 8,000원까지 1차적인 상승은 나왔어요. 나왔던 거는 요 치과 치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요만큼 오른 건 맞아. 하지만 뭐 50% 엄청 100% 올라간 건 아니고, 최근의 고점을 보면, 자, 치과 전시회가 5월 23일인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3,000원까지 갔어. 그때 치과 전시회 때가 요때 치과 전시회, 이 강남에서 치과 전시회에서 했나봐. 그때 요 구강 스캔을 공개했을 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막 장중에 20몇 프로 급등했습니다. 2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8,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야. 그죠? 내려온 상태야. 근데 아직 이게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는 게 10월달에 신제품을 10월달에 출시하잖아. 지금 정식 출시도 안 했어. 아직 4개월 남았죠? 정식 출시도 안 했어. 지금 6월이야. 그러니까 정식 출시됐을 때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구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 시장에서 잘 팔려가지고 호평을 받는다면 주가가 여기에 있지 않고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란 소리예요. 자, 휴비츠의 실적을 봅니다. 휴비츠 실적을 보면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자, 배당도 꾸준히 주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정석적인 기업의 스타일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에코프로 얘기할 때도 그랬어.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순이익 늘어나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매년 꾸준히 3년 연속 늘어나는 기업이 진짜 찐 정석적인 기업이다. 그런 얘기 제가 했었죠? 3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거든? 정석적인 기업인데, 이 휴비츠는 본업, 아직 치과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을 때, 배당은 200원씩 매년 주고, 자, 21년에 950억, 매출 900억, 잘 안 보이시나요? 좀 더 크게 해볼까? 자, 매출액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목 분석할 때 그냥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각 개별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뭔지, 핵심 투자 포인트가 뭔지, 주가가 차트에서 얼마나 올랐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얼마나 있고, 종합적 입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년에 매출액이 950억에서 작년에 1094억, 올해는 매출액이 1278억까지 조금씩 올라오죠. 3년 연속 매출액 늘어나죠. 올해는 1200억 넘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근데 내년에 치과 의료 장비 시장이 만약에 10월부터 잘 팔리면 내년에는 매출액이 더 점프하겠죠.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21년에 97억, 작년에 잘 나왔죠. 작년에 190억,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그렇게 올해는 영업이익을 저는 아주 높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치과 의료 장비 시장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할 때 홍보비 많이 쓸 거 아니야, 그죠? 치과 의료 장비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 돈을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와도 된다. 중요한 건 올해보다 내년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내년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치과 장비가 특히 구강 스캐너나 3D 프린터, 치과용 3D 프린터 장비나 요런 게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통할지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래서 어쨌든 순이익도 90억, 170억, 올해 한 180억 꾸준히 늘어나죠.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본업도 괜찮다. 그래서 1년에 만약에 영업이익 200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년 200억인데 시가총액이 2170억이다. 그럼 밸류가 얼마 돼요? 밸류가 퍼가 한 12배 정도? 그죠? 12배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임플란트 기업들의 퍼를 보세요. 임플란트 기업들, 물론
뭐 1등 기업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있지만 임플란트 기업들이 최소 PR이 최소 20배에서 뭐 28배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30배는 좀 안 됐겠지만 한 25배에서 28배 정도 임플란트 기업들은 그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온스테임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기업들은 20배 이상이에요. 근데 휴비츠는 아직은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 임플란트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PER 12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 쪽 의료 장비 본업 가치 정도밖에 아직은 못 받고 있다. 12배 정도면 안경 의료 장비만 해도 12배 정도 되니까. 근데 치과 의료 장비 시장으로 만약에 그게 잘 팔린다? 올해 4분기 내년에 만약 시장에서 어느 정도 통한다. 특히 구강 스캐너가 통한다. 마진율 한 30% 40%만 잡아도 상당히 이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23,000원 5월달에 23,000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1차적으로 저는 23,000원 또 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건 1차적인 목표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아직 시장에서 여기 22,000원 3,000원 정도 여기 최근에 급등했었어요. 여기 30% 정도 23,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는 끝이는 거라고 생각이 안 해요. 왜냐면 10월달까지 신제품이 아직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10월달에 출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정도 살아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2,000원, 3,000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를 넘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2,000원, 3,000원까지는 물론 22,000원, 3,000원까지는 기관 매수하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개인 매수 들어오면 갈 수는 있어. 근데 23,000원을 넘어가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실제적으로 치과 의사들한테 인정받고 구강 스캐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통해야 된다는 거야. 23,000원 넘어서 3만원 가려면 시장에서 구강 스캐너가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일단은 통할지 안 통할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치과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2,000원 정도만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보고 10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판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살아있는데 아직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PER 수준 한 12배, 13배 수준인데 수준 거래. 그래서 10월까지 기대감이 살아있고 모멘텀을 보고 일정 매매 가능해 보인다.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구독자분 중에서 뭐 치과 의사나 다른 뭐 이쪽 치과 쪽에 의사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치과 쪽에서 제가 뭐 구강 스캐너 사용해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제일 지금 궁금한 게 이 구강 스캐너가 통할지, 시장에서 통할지, 치과 의사들한테 통할지가 제일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저도 여러 통로로 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큐비츠의 또 한 명의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갔다 온 사람이 큐비츠의 구강 스캐너 기술을 상당히 좋게 보더라고. 요 기업들 큐비츠의 구강 스캐너 기술을 물론 특허 이슈도 좀 있는데 요게 이제 구강 스캐너의 기술,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제 이 메디트라는 기업이 꽉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광상가법을 이용해서 그 구강 스캐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휴비치도 이 광상가법을 이용해서 10월달에 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법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이 특허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특허 준비를 해놨다고 그렇게 휴비치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치과 의사들의 선택이야. 근데 요 무선이 될지 유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격, 그리고 얼마나 빨리 스캔이 가능하냐, 스캔의 속도, 그런 게 중요하다. 가격도 중요하지. 근데 가격은 구강 스캔은 매우 고가인데 요 가격을 아마 휴비치 관계자는 메디트보다 싸게 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10월 달에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일단은 현재 제품을 추가 보완해서 10월 달에 출시하겠다. 특허 문제는 없나? 변리사를 통해서 검토했다. 별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정도. 일단은 저렴하게 팔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좀 휴비치를 공부해 보시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종목, 제가 원래 15분 목표로 했는데, 벌써 한 종목을 입체감 있게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 벌써 30분, 29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종목 하나를 파고들 때는 좀 더 깊이 파고들면서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야 돼. 재무 구조도 분석하지만 차트 분석, 그리고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모멘텀 분석, 다른 사람들의 평가 분석, 여러 가지를 같이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배당 주는지 안 주는지, 부채 비율, 실적,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30분만 30분이 되잖아. 제가 이 휴비치라는 기업에 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뺏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공부하시라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관심 있게, 저도 좋게 보는 기업이니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자,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